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외모 천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호감이 가지만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도 외모에 자신감을 갖게 해줄 책을 가져왔습니다. 외모 자존감 수업.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한 결과를 써낸 책입니다. 뻔한 조언이 아니라 경험과 실험으로 증명된 심리 법칙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책으로 여러분들의 외모 자존감이 확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읽어보시죠. 외모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은 외모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자극들로 득실거린다. 소위 말하는 외모 천재들을 SNS로 매일같이 접하고 펫토크, 몸매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대화는 일상화되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붙일 것을 요구하고 일상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외모로 차별을 받거나 누군가를 차별한다. 이처럼 외모가 중요시되는 환경에서 신체 이미지는 자존감과 삶의 질로 밀접하게 이어진다. 만약 몸의 미적 측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피사의 사탑처럼 위태로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자존감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체적 특성을 소재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다. 인터넷 댓글은 연예인들의 외모 악플로 가득하고 현실에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외모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신공격은 매스미디어에서도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외모 자존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유감스럽게도 신체 이미지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일상활동과 대인관계,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 외모는 몸의 표면이자 내면의 발현이고 이는 곧 관계의 출발점임을 의미한다. 외모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시선에 덜 휘둘린다. SNS와 대중매체 혹은 일상에서 외모 천재를 만나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한다. 방학 동안 쌍꺼풀과 코를 성형해서 갑자기 예뻐진 친구를 봐도 질투심이 덜 생기고 다이어트 열풍에도 무작정 휩쓸리지 않는다. 이따금 선을 넘는 누군가의 외모 오질 앞에도 타격을 덜 받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빠르게 회복한다. 외모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정반대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마음에 안 드는 부위에 집착하며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힌다. 이들의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하며 겉모습에 과도하게 몰두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게 되고 종국에는 외모를 바꾸는 방법에 눈을 돌린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비결을 궁금해했다. 어떻게 해야 가족, 친구, 동료와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는지 고민을 거듭했다. 외부와의 관계에만 너무 신경 쓴 탓일까? 정작 운명 공동체인 몸과는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러나 몸과의 불협화음은 외부 갈등보다도 당사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가족이나 연인을 포함한 타인과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이 더 많지만 몸과는 단 한시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몸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모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서양과 달리 국내에는 신체 이미지 관련 학술 서적, 교양서, 논문 자료가 많지 않다. 외모 자존감에 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하는 오해로 다음 3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외모 자존감은 외모에 의해 결정된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외모 자존감이 높을까? 얼핏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객관적 외모와 외모 자존감이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빼어난 외모를 지닌 사람들은 후광 효과로 대변되는 외모 프리미엄을 누린다. 확률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외모 자존감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는 분명 외모가 준수한데 외모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다. 외모에 결함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강박적으로 집착하여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신체 이형 장애가 대표적인 예다. 반대로 외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외모에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비결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견고한 자존감은 비록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더라도 마치 방패처럼 스스로를 보호해준다. 객관적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외모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존중감이 높아 이들에게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외모 심리학적으로 외모 자존감은 다음의 4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진다. 사회 문화적 요인, 대인관계 경험, 외모, 심리적 특성이 조합하여 형성된다. 둘째, 성형수술을 하면 외모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론적으로 외모 자존감은 객관적인 외모가 개선되면 나아질 수 있다. 외모에 대한 만족감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에서 자신의 외모에 내리는 평가의 차이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성형수술을 통해 콤플렉스가 해소되면 외모에 대한 불만족감이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외모가 개선되어도 외모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 자존감은 외모와 자존감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외면이 아닌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외모가 변하지 않으면 외모 자존감은 개선될 수 없다? 반대로 외모가 그대로인데 외모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다시 말해 외모의 객관적 변화 없이 신체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는가인데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외모 자존감은 외모 외의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모의 변화 없이 신체 이미지와 만족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답은 신체 이미지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데 있다. 겉모습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면 그 사람의 외모 자존감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 외모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외모 자존감을 개선하는 2갈래 길.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외모 프리미엄의 일부는 그나마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울타리를 침범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많은 사람이 반기를 든다.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반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외모는 유전자의 영향이 크고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무력감, 불만족감을 느낀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의과학의 발전으로 외모라는 타고난 재능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성형의학의 발전으로 구순 구개열을 비롯한 선천적 기형의 개선이 가능해졌고, 신약의 등장으로 과거의 난치성이었던 질환의 치료율을 끌어올렸다. 이식의학의 발전은 기형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안면 이식술을 가능케 했고, 정형의학의 진보는 성인이 되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키마저 수술로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쌍꺼풀 성형, 보톡스 등의 미용적 개입은 상당수가 경험했을 만큼 흔해졌고, 의학 기술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외모 지상주의라고 불림과 동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정도는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시대인 셈이다. 외모 자존감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외모 자존감 회복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다. 외모 리모델링을 통해 이상적 외모에 근접한다면 이론적으로 외모 불만족감도 개선될 수 있다. 만약 외모 콤플렉스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미용적 치료가 해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모 콤플렉스가 적지 않다.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개입의 위험성이 크거나 혹은 결함 부위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외모 자존감 회복 훈련은 외모 리모델링에 비해 안전성이 높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외모의 변화 없이 외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은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 누구라도 단기간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성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면 성형 수술에 반대하지 않는다. 외모의 변화가 외모 자존감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일 때도 분명히 있다. 특히 기형이 자명한 경우 성형은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도 한다. 동시에 찬성하지도 않는다. 성형을 충동적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후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접했기 때문이다. 두 갈래 길 중 어떤 길을 택할지는 본인의 몫이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쁜 이들에게 자꾸 눈이 간다. 드라마나 영화만 보더라도 주인공이 예쁘고 잘생기면 괜히 더 얼굴이 보고 싶어진다. 왜 그들에게 매료되는 걸까? 사람들의 답변은 다양했다. 그 중에서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 혹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외모가 적응과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대답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직감에 근거한 그럴듯한 답변이지만 그렇다고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궁금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뇌에서는 매력적인 얼굴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우리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미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는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이나 사람의 외모같이 미적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미적 경험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선 부정적인 미적 경험은 미가 아니다. 또한 미적 대상이 아닌 대상으로부터 받는 느낌은 미가 아니다. 두 번째로 미를 음식이나 성행위, 도덕적 행동에서 비롯되는 일반적인 기쁨과 구별한다. 미의 정의는 신경미학 연구의 기본 지침이 되는데 앞선 정의를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기능적 영상 검사로 확인하면 상호 연관성이 높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뇌과학적으로 남성이 예쁜 여성의 얼굴을 보면 안화 전두피질과
측 좌핵 같은 보상 관련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게임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예쁜 얼굴을 볼 때도 활성화되는 것은 뛰어난 외모에 이끌리는 걸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예쁜 백인 여성을 오래 응시하는 선호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기들조차 예쁜 사람을 선호한 것인데 우리가 예쁜 외모에 이끌리는 데는 선천적인 영향, 즉 본성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연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외모에 대한 반응이 자동적이라면 외모 지상주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성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체념하기는 이르다. 얼굴 생김새 외의 다른 요인들도 뇌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추한 얼굴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 뛰어난 외모를 볼 때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면 반대로 비매력적인 외모는 어떤 뇌 구역을 활성화시킬까? 못생긴 외모는 뇌의 편도와 섬엽을 활성화시킨다. 이 구역들은 부정적인 정서 및 혐오감과 관련된 뇌 영역인데 혐오감은 낯설고 위험한 자극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멀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순기능이 있다. 이러한 뇌의 혐오 반응으로 인해 추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괴물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예컨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소록도에 수용된 것은 전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형된 외모와 그로 인한 혐오감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방통을 홀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방통은 외모가 추하다고 묘사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첫 만남에서 유비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것은 분명 외모 때문이었다. 방통의 추한 외모를 본 유비는 자신도 모르게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겉모습이 수려한 제갈량이 첫 만남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은 것과 반대되는 일이다. 혐오 반응을 희석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한센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한센병은 전염률이 극히 낮다는 것과 원인균이 나균이라는 두 가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센병이 전염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의대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원인균과 달리 낮은 전염성은 의대 진학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 문학 교과서에 실린 당신들의 천국을 통해서였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일부러 소록도에 방문한다. 기이한 현상이다. 외모 지상주의인데 추한 외모를 지닌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뇌의 혐오 반응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한센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건 뇌과학적으로는 한센병에 대한 지식이 혐오 반응을 중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삼국지에서 방통을 홀대하던 유비가 머지않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통의 진가를 눈앞에서 목격한 장비의 천거 이후 유비는 방통에게도 제갈량 못지않은 대우를 하며 가까이 지내게 된다.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선호하고 추한 외모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뇌 때문이다. 적확히 말하자면 뇌가 투시력이 없어서다. 첫 만남으로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외모와 달리 다른 정보들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어떤 사람의 뇌도 첫 만남에서는 외모 외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
제갈량과 비슷한 역량을 가진 방통이 냉대받은 것도 유비의 뇌가 외모와 관련된 정보만을 파악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투시력은 없지만 뇌는 학습의 중추이다.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외모 외에 다른 정보들이 누출되면 서서히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면서 못생긴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달라진다. 부정적 외모는 열등한 능력, 기형적 외모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허물어지게 된다. 방통처럼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록 처음에는 전부인 것 같지만 그 어떤 사람에서도 외모가 전부일 수는 없다. 외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인기 웹툰이자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에서 주인공 강미래는 얼굴이 못생겨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다. 별명이 강오크였고 죽음을 고민할 정도로 외모 스트레스가 컸다. 대학생이 된 주인공은 성형과 다이어트를 해서 예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었지만 외모 자존감은 아직 밑바닥이었다. 표정과 말투 그리고 행동을 통해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인공의 외모 자존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점수를 매기는 평가 습관이다. 언제부턴가 주인공은 사람들의 외모를 0점부터 100점까지 채점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한 탓에 누구보다도 외모 평가에 민감해졌고 주변 사람들이 해온 얼굴 평가를 본인도 모르게 내재화한 것이다. 그런데 작품 중에서 주인공의 외모 평가 점수는 객관적인 것으로 설정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인공 내면의 평가는 개인이 매기는 점수이기에 객관적이라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독자들도 아마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럿이서 외모에 대한 순위를 매기면 일치도가 꽤 높다는 사실을. 실제 한 연구에서는 일치도가 90%를 넘었다는 결론을 보고한 바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얼굴 평가. 외모 지상주의에서 외모는 등급화된다. 여신이나 존예는 소속 집단에서 외모가 가장 예쁜 사람을 이상화하는 표현이다. 남신이나 존잘 등의 말은 외모가 가장 잘생긴 사람에게 따라붙는 경어이다. 그런 별칭이 떠오르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찬양할 것이다. 소위 외모 등급제는 사회 문화적으로 설정된 이상적 미의 기준과 관련이 깊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내재화한다. 미용 성형 역시 현 시대 미의 기준을 참고하여 외모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외모 품평이 비교적 흔하다 보니 못생긴 사람들은 특히 학창시절에 부정적인 외모 평가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외모 평가는 대중적인 무대에서도 일어난다. 공적인 외모 평가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로 미스코리아 대회가 있다. 이른바 외모 대회격인 미스코리아 대회는 피겨스케이팅이나 체조 종목처럼 여러 심사위원이 채점을 한다. 외모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은 이따금씩 결과에 논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입상자보다 다른 참여자의 외모가 더 매력적이라는 댓글이 달릴 때가 드물지 않게 있다. 외모 평가는 사람들 간 일치도가 높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 대회에서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미의 인식에는 사회 문화적 영향이 있지만 개인에 따른 차이도 있다.
무엇보다 외모의 수준이 엇비슷할수록 사람들 간 평가가 갈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외모 대회는 애초에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결과에 대한 논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개팅 어플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어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프로필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어플에서는 내 사진을 본 다른 가입자들이 0점부터 5점까지 외모를 채점하고 점수를 나에게 피드백한다.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암암리의 외모를 등급화하는 것인데 외모 대회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매체다 보니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 일치도가 높다는 사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키나 체중처럼 외모도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얼평이 가능한지의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얼굴 평가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를 일이다. 언젠가 뇌공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모가 평가될지도. 외모를 평가하는 건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동시에 상대방에게 평가받는 건 썩 내키지 않는 일이다. 집단 외모 품평만으로도 불안하고 소름 끼치는데 인공지능의 외모 채점은 누군가에겐 확인사살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외모의 조건. 뛰어난 외모를 볼 때 뇌에서는 보상 반응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 일치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뇌에서 매력적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신체적 특성이 매력적이라 간주되는 걸까? 아직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진 않았지만 뛰어난 외모의 조건에 대해서 밝혀진 몇몇 사실들이 있다. 분명 외모 평가는 일치도가 높지만 그렇다고 100% 일치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대로 시대에 따른 차이도 있다. 동시대라도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이 매력적이라 느끼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외모의 어떤 특성은 만장일치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젠더 심리학 전문가 러네이 앵겔렌에 의하면 맑고 깨끗한 눈망울, 몸의 대칭성, 탐스러운 머리카락, 그리고 아기처럼 보드라운 피부가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목록에 등록돼 있다. 그 중에서도 탄력 있고 백옥처럼 매끈한 피부는 보편적인 미의 가장 대표적 요건으로 꼽힌다. 잡티가 없는 깔끔한 피부는 모든 지구인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이상적 외모의 조건이다. 피부가 외모 버킷리스트 최상단에 기재된 것은 피부 질환자의 외모 자존감이 취약하다는 사실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놓여 있다. 매력 지수를 결정하는 외모 외의 변수들. 외모 평가의 일치도가 높은 것은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뇌가 매력을 평가할 때 외모만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모 외의 다른 요인들도 매력 지수에 관여한다. 첫 번째 요인으로 기억이나 경험이 있다. 동일한 외모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경험은 매력 지수를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도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를 체감한 적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음식점에서 처음 본 순간 굉장히 예쁘다고 느낀 여성이 있었다. 아직도 어렴풋이 떠오를 정도로 그녀의 겉모습은 매혹적이었다. 동그랗고 쌍꺼풀이 진 눈과 기다란 눈꺼풀, 포니테일로 묶은 에스컬의 긴 머리, 베이지색 코트 차림이었다. 매력적이던 첫인상이 반전된 건 정확히 3주 만이었다. 각종 핑계를 대면서 업무를 떠넘기는 그녀의 모습에
나와 동료들은 기분이 상했다. 본인만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게 불편했다. 흥미로운 건 이후로 그녀의 외모가 변했다는 점이다. 객관적인 외모는 여전했지만 관찰자인 나의 눈에서 그녀는 예쁘지만 예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전달되기 어려운 모습으로 느껴졌다. 불과 한 달 만에 매력 지수를 평가하던 뇌에서 모종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다. 실제로 신경미학 연구에 의하면 기억과 경험은 상대방의 외모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나쁜 기억을 갖게 되면 여러 뇌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예쁜 외모가 주는 보상 반응이 상쇄된다. 가슴 설레던 첫인상이 좋지 않은 끝인상으로 귀결되는 뇌 과학적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외모 프리미엄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첫 만남에서 가산점을 받아도 외모 자존감과 소위 말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갖춰지지 않으면 점수는 금세 바닥나버린다. 뇌가 선호하는 잘생기고 예쁜 외모도 뇌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냄새도 매력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에서 주인공 강미래의 꿈은 조향사이다. 그녀가 조향사를 꿈꾸게 된 건 향수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다 라는 기고문을 읽고 나서였다. 학창시절 만신창이었던 외모 자존감을 위로해준 향수에 관한 기고문은 뇌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다. 잉글랜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얼굴 사진을 후각 자극기를 통해 각각 좋은 냄새, 나쁜 냄새와 같이 제공받은 뒤에 매력도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 동일한 얼굴이라도 안 좋은 냄새를 제공받았을 때 여성들은 덜 매력적이라고 인식했다. 얼굴 사진이 나쁜 냄새와 같이 제공되면 편도와 앞쪽 뇌섬엽의 활성도가 높아졌는데 이 부위는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다. 동일한 얼굴이라도 냄새에 따라 매력 지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론인데 반대로 악취를 제거하면 외모의 변화 없이 매력 지수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 값비싼 향수를 구매하라는 말이 아니다. 좋은 향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채취를 풍기지 않는 것이다. 유머, 자신감, 용기와 같은 내면적 특성 또한 누군가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많은 사람이 외모가 좀 더 나았다면, 외모만 달라진다면 하고 생각하지만 차이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른다. 얼핏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가짐은 뇌가 매력을 평가할 때 보는 주요한 정보 중 하나다. 첫인상은 별로지만 끝인상이 좋은 사람들. 외모 스트레스를 호소하면 꼭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면보다 외면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상황이 더 빈번하기 때문이다.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 외면에 휘둘리기 쉽고 우리가 외모를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모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흔히 초두 효과를 꼽는다.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전반적인 인상에 더 중요하다는 심리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첫인상과 끝인상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첫인상은 좋지만 끝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반대로 첫인상은 별로지만 끝인상이 좋았던 사람도 있다.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사람들. 영어의 형용사 중에서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attractive와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있다. 흔히 attractive는 매력적인, beautiful은 아름다운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둘에는 차이가 있다. 외모 심리학에서 attractive는 겉모습에 한정된 표현이지만 beautiful은 외모와 소위 말하는 내면의 아름다움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어떤 사람들은 attractive하지만 beautiful하지는 않다. 반대로 attractive하지는 않지만 beautiful한 사람이 있다. 전자는 첫인상이 좋지만 끝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았던 첫인상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변하다 종국에는 가장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인턴 시절에 이를 체감한 적이 있다. 의사가 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3월. 인턴들은 모두 깨끗한 가운처럼 남다른 각오로 일을 한다. 아직은 실무 능력이 미숙한 탓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일은 익숙해지나 피로가 누적되어 몸은 무거워진다. 낙엽이 지고 눈 내리는 겨울이 되면 일이 지겨워진다. 새하얗던 가운에 어느새 때가 진 것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새내기 의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흐트러지고 그러는 새 많은 것이 드러난다. 인턴들은 여러 진료과를 순환 근무하면서 동시에 선배 의사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는 어깨너머로 인턴들을 지켜본 교수님과 레지던트의 느낌이 작용한다. 동료였던 그분은 인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심신이 지치는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상냥했고 늘 동료를 먼저 챙겼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언젠가 그녀 스스로 나는 외모가 예쁘지 않다고 말했지만 돌이켜보면 외모 자존감과 내면의 에너지는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것 같다. 친화성과 배려심, 친절함과 성실성 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전해지는 내면의 기운이 그녀를 가장 훌륭한 동료이자 시간이 흘러 과거를 회상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처음 누군가를 봤을 때 외모에 대한 평가는 분명 사람들 간 일치도가 높다. 동시에 첫인상은 공기에 노출된 사과처럼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도록 사람의 뇌는 설계됐다. 외모라는 자극 외에도 여러 정보가 더해지면서 외모를 바라보는 뇌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다. 첫인상과 끝인상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난다. 빼어난 외모가 벚꽃처럼 강렬한 인상을 준다면 외모 자존감과 내면의 아름다움은 효력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은 길지만 오래도록 지속되는 모종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매력과 아름다움을 순위로 매겼을 때 일치도는 낮은 편이다. 예컨대 매력 지수는 높지만 보고 싶지 않은 연예인들이 있다. 이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뇌가 외모 외의 정보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이 있다지만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는 어느 사상가의 말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끝인상이 좋아지는 3단계 실천법. 자주 만나기. 설립 초기 에펠탑은 주변 건축물과 부조화를 일으켜 흉물 취급을 받았다. 그런 에펠탑이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었던 건 심리학적으로 단순 노출 효과 혹은 친밀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고층 건물인 에펠탑이 워낙 눈에 띄어 자주 보다 보니 거부감이 줄고 익숙해진 것이다. 반복적인 노출의 효과는 외모에도 적용된다. 아무리 외모가 열등하더라도 심지어 기형적인 외모를 지녔더라도 계속해서 만나면 뇌가 외면에 익숙해져 거부감이 줄어든다. 뇌는 어떠한 자극에도 적응하도록 설계된 생체기관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건강함 갖추기.
단순 노출 효과를 통한 첫인상 만회에는 전제가 따른다. 높은 외모 자존감과 건강한 내면의 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한 사람은 눈맞춤과 표정, 말과 몸짓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건강함을 상대에게 전달한다. 이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매료시키지 못하더라도 장기전에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낸다. 나만의 표로 작성해보기. 어트랙티브하지는 않지만 뷰티풀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뷰티풀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적고 그렇게 느낀 이유를 생각해보자.